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이민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제 소개도 다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오늘의 주제는 페미니즘 창작자가 뭐예요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상 제가 많이 받은 질문이기 이전에 제가 제 스스로한테 한 질문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 현재 통번역대학원에서 프랑스어 통번역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강남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어떤 글을 쓰게 됐고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계속해서 출판사를 꾸려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덧 저를 제 글을 받는다거나 제 강연을 요청해 주신다거나 할 때 저를 괄호치고 이민경 괄호하고 페미니즘 창작자라고 소개해 주시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조차 그게 뭐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게 참 당혹스러웠어요. 우선 저는 페미니즘 전문 출판사인 보말람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첫 번째 책인 입트페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는 책을 독립출판으로 구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4명의 저를 포함하여 총 4명의 친구들이 함께 활동을 하는 페미니즘 전문 출판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보말람은 사실은 프랑스어고요. 마음의 안식, 영혼에 바르는 연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프랑스어가 어원이고 한국말로도 페미니즘의 봄을 알리고자 한다는 약간의 중의적인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출판사기는 하지만 단순히 도서만 판매하고 도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페미니즘 컨텐츠를 잘 소개할 수 있는 굿즈도 같이 만들고 또 기획하고 판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창작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어떻게 하다가 페미니스트가 우선 되었고 또 페미니스트로 살다가 어떻게 또 창작자까지 되었는가. 계기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저를 너 페미니스트야? 라고 물어보는 일이 조금씩 생겼고 페미니스트가 뭐지? 라고 다시 고민해 보면서 그런가 보다 하는 과정을 좀 자연스럽게 거친 편입니다. 보통은 2015년에 페미니즘 붐이 일어나면서 많이들 새롭게 접하면서 페미니스트로 정체화를 하신 분도 계신데 저는 그것보단 조금 이전에 페미니즘을 알게 되었어요. 이 페미니스트가 되게 된 이유도 딱히 거창한 건 아니었고 그저 제가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였고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태어나 살면서 온전한 한 명분의 인생을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관점이자 어떤 새로운 인식론이자 어떤 지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하는 평범하게 엄마가 말하고 주변에서 말하는 어떤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생각하면 경력 단절 문제가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머릿속에 내가 어떤 걸 가장 좋아하고 어떤 직업을 하면 좋을까 같은 생각을 머릿속에 그리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직업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나는 어떻게 그 둘을 병행해야 할까 하는 문제가 이미 10대인 저를 짓눌러서 그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사이에서 방안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페미니즘은 처음에는 저에게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알려다 주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소수자의 인권에 관심을 전반적으로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성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그 다양한 소수자 인권 중에 하나로서 여성을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14년 15년에 페미니즘이 대중적으로 그 컨텐츠도 늘어나고 그 화제도 되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여성의 삶에 더욱더 여성으로서도 그렇지만 또 페미니스트로서도 이 페미니즘이라는 주제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작자가 되게 된 시점은 바로 이쪽에 있는 제 첫 번째 책인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쓰면서부터였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이미 많이들 아실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커다란 사건으로 느끼셨을 강남역 살인 사건이 그 계기였어요. 강남역 살인 사건을 접하고 나서 저는 너무 외로웠고 너무 슬펐고 너무 절망적이었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저의 친구들, 저의 소중한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도 많은 부분 여성들이죠. 여성인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저와 같은 부정적이고 슬프고 어두운 감정들을 느끼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를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만 이 책에 담긴 이야기를 해주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한두 명 만나면서 이 이야기를 접하다 보니까 단순히 제 친구들만 그런 저와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제 친구의 친구 혹은 그 친구의 친구의 친구들도 똑같은 감정을 비슷하게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대체 내가 혼자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고 소화해내기에 너무 버겁고 하는 감정을 다 같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면 내가 나의 친구들에게만 이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를 넘어서 내가 얼굴을 모르는 한국 사회의 어떤 다른 여성에게도 내 목소리가 전해진다면 좋겠다라는 결심을 해서 이게 뭐 책이 될지 팜플렛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한번 써보자 하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만들어지게 된 건 이 책인데요.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면 저희 보말람 팀원이 총 4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저자가 저고요. 편집자, 디자이너, 마케터 이렇게 한 명씩 각각 하나의 기능씩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책을 내본 적도 없었고 출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터넷 페미니스트 그룹의 온라인에 나는 이런 내용의 뭔가를 만들고 싶은데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라는 공고를 올렸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디자이너와 편집자가 연락을 주었고 또 이제 마케터 연락을 주었고 해서 4명이 하나의 그룹으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방금 보셨던 그 책은 이 4명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4명 다 물론 디자이너와 편집자가 각각 이미 출판 경력이 있기는 했지만 각자 페미니스트로서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싶다. 이 강남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이전까지 하지 않은 새로운 형식의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열정으로 모였거든요. 그래서 4명이 일단은 모여서 일을 하다가 보말람이라는 이름도 그 뒤에 얻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인터넷을 SNS를 하신다면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저희 책의 초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도 구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책을 이제 텀블벅이라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는 책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리워드도 같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책 말고 다른 상품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여기 보시면 스티커, 머그잔, 보틀 라이터, 금속 배지처럼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어떤 문구를 디자인 상품으로도 만나볼 수 있게끔 독서 경험을 확장할 수 있게끔 하는 굿즈들도 고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3주 정도 펀딩 기간을 거친 다음에 총 이제 4,300만 원이 넘는 높은 금액을 기록하면서 펀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책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과 계속해서 지금도 현재 출판이 정식적으로 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이 출판이 되고 나서 두 번째 책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같은 멤버들끼리 이번에는 우리에게도 계보가 있다라고 해서 지워졌던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역사 속에 지워졌던 여성들의 계보를 찾아가는 페미니스트들이 자신의 계보를 만드는 어떤 워크북을 구상하게 되었고 여기도 역시 그 리워드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역시 비슷한 금액으로 펀딩에 성공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정식적으로 계속 출판 작업을 해나가겠다는 어떤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두 번째 책에 관련되었던 굿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달력들 아까 보셨던 것도 다 이 두 번째 책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페미니즘 창작자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는 창작자가 되겠다는 어떤 결심이 없는 상태에서 페미니즘을 누군가에게 전하겠다. 세상에 더 많은 말, 아까 손희정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더 많은 말이 나와야 한다는 어떤 생각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안하다가 제가 보여드린 이런 책이나 굿즈들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렇게 비슷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시대 창작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마켓을 열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주말 동안 한 달 정도 이루어졌었고요. 또 그 다음에는 페미니즘 페스티벌 페밋이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창작자로서 나서게 된 우리 페미니즘 창작자들이 한데 모여서 자신의 어떤 작업물들을 판매하고 또 보여주고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페미니즘 창작자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들이 자신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 보여주고자 하는 것,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페미니즘 창작자로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저 역시도 페미니즘 창작자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이미 되고 나서도 사람들이 나를 페미니즘 창작자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도 그게 뭐지? 하면서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그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가면서 사람들 앞에 나섰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 창작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이미 정해져 있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를 조금 더 낫게 만들고 조금 더 다양한 관점이 세상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그것이 한 정해져 있는 기존의 직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창작자들이 요즘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고 물어보신다면 기존의 문화에 페미니즘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추가됐고,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문화들은 기존에 많이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인데 대거 등장을 하게 됐죠. 2016년에 강남역 살인 사건을 기점으로 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렇게 해서 기존의 문화에 새로운 식의 문화가 유입되기도 했고, 동시에 그런 이 문화가 페미니즘의 이야기를 담고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함으로써 이미 자연스럽게 존재했던 기존의 문화 역시도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새롭게 비판되고 또 새롭게 요구되고 하는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구들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페미니즘 창작자들의 역할, 또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는 어떤 이 수용자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문화예술계가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우연히 강남역 살인 사건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사건 때문에 창작자로 사회에 나서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다양한 창작물들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또 여러분들도 창작자로서 한번 나서고 싶다면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동시에 또 수용자로서 생산자로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